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다들 살아 계시죠? 코스피 2.5%, 코스닥 3.3%. 대단한 시장입니다. 아이고, 자 이제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도 같아요. 저도 참 머리가 많이 아픈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해외 증시 차트, 다우존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우선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한번 잡아봐 주세요. 자, 보면 제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좀 라인을 그렸던 적이 있어요. 이 하단 라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라인인데 기억들 하실 거예요.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이 바닥 라인을 체크했었고 여기 하단 이탈할 경우에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다. 좀 위험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때 급등했던 때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희가 추석 쉬었던 날, 추석날 끝나고 반짝하러 오르고 쫙이었죠. 이 상황이요. 네,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게 전저점 포인트 자리를 이탈하고 그다음 다시 요 맥스 저점 올해 맥스 저점 자리마저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좀 테스트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라인들이 포착이 됐어요.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포인트 자체가 이제 여기 라인이었죠. 이 여기는 깨면은 머리 아프다. 그렇죠?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그러했어요.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다 힘든 좀 상황입니다. 자, 근데 국내 증시 차트로 좀 돌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 이탈 포인트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아주 불안해요. 자,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자면 코스피가 저점 테스트 구간이 지난주였는데 오늘 그냥 바로 시작부터 고꾸라지면서 큰 폭의 이탈을 보여줬어요. 6월달, 7월달 저점 바닥을 그냥 와장창 깨고 내려간 포인트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인데 역시나 오늘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많이 심각해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 시장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제가 1800포인트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금융위기 라인부터 해서 추세를 잡아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1998년, 그다음에 이제 리먼 브러스 사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코로나, 그다음에 현 상황인 거예요.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은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라인의 터치를 항상 보여주거든요. 이 라인들 터치를 보여줘요.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자, 지금 상황 보자면은 확대합니다.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테스트해야 될 구간 자체가 전저점 포인트 자체 여기 라인이 있었는데 이 라인이 깨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 다시 한번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는 케이스가 보여졌어요. 자, 이 추세라면은 우선은 다음 테스트 구간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어디가 되냐면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떨어질 때도 전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도 2019년도 구간대의 박스권 라인이에요. 근데 박스권에서 중단 포인트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타날 포인트 테스트 구간 자체는 2050 정도나 되겠죠. 2000 초반까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인 2000포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반복에 대한 부분인데 FOMC에서 뭐 11월에 어떻게든 또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게 뭐냐면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 포인트, 그렇죠? 영국도 타구를 쳤어요. 그다음 설마 하는 제 생각이긴 한데 푸틴이 설마 아주 작은 미사일이라도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만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100의 하나의 확률로 생각해봐야 돼요. 그 정도로 확률이 높아졌어요.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승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무기가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라 핵 버튼을 누르기 코앞인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핵미사일이라는 걸 한번 쏘게 되면요, 진짜 전 세계 시장 급락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뭔가요? 제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주식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직도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머니차트 하고 있지만 머니차트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차트를 바닥 가지고 해요. 거기에 상승을 보는 건데 머니차트가 굉장히 단점 중에 단점이 있어요. 장이 안 좋으면 맥을 못 춥니다. 장이 안 좋으면 맥을 못 쳐요. 버티면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렇게 큰 대형 급락장에서는 맥을 못 쳐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은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테마성 잡주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 다시 한번 뭐 강조드리는 여러 이슈들 가치주들 보시는 게 맞고 그냥 사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버티고 기다리시면. 근데 제가 보는 시장의 반등 타이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냐면요. 죄송합니다. 내년 초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전이나 후 정도, 그러니까 아마 3월 정도 전후로 해서 시장에 좀 안정기가 나오면서 상승 쪽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급락 상황이라고 포인트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 빠졌지만 아직은 이게 아직까지 더블 딥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에 저는 일부분 반등을 할 거라 봤는데 일단 오늘 빠졌어요.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은 살짝의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2,300포인트 회복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이용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저는 지지난주부터 주식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고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대본을 좀 두고 왔는데 좀 주시겠어요? 저기 두고 온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종목장들을 조금 체크를 좀 할 건데요. 자, 우선 좀 보도록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이 좀 큰 상황이라 주가가 좀 바닥에서 많이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AS를 제가 잠깐 우선 해드릴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자, 우선은 좀 셀트리온 포인트를 좀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 포인트가 차분하게 나오는 그림이 저는 다시 올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바닥에서 다시 돌아가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해볼 때 단기 바닥에서 고민을 해볼 때 상승 포인트로 다시 돌아선 다음에 1차적으로 18만 원, 19, 20만 원 회복은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의 흐름, 실적주죠. 하반기 실적주입니다. 시장을 역행하고 가는 그림을 사실 이게 바이오주들은 크면 클수록 뭐로 바뀐다 말씀드렸죠? 제조업으로 바뀌어요.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상황 자체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 바닥 포인트는 대응은 할 수 있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죠. 줄 때 먹어야 돼요, 사실 시장에서는. 줄 때 드셔야 되고요. 절대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당분간 그런 시장이 반복되니까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 종목도 문의가 많아요. 태경 BK인데 진짜 문의 많아요. 저희 가족분들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물론 제가 장대 음봉 나올 때 매도를 내긴 했는데 다시 이거를 보자라고 또 다시 보면 어떨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요. 또 들고 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태경 BK는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실적이 너무 좋은데
이게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해요. 4분기 넘어가서 온실가스를 활용해서 탄산칼슘을 제조하거든요. 현대오일뱅크 쪽이랑 같이 해서. 그게 포인트가 돼가 주가가 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 사실 얘는 포인트가 잡혀 있는 종목인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분위기가 먹혀 들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가다가 약간 흐름이 꺾여 버렸어요. 하지만 추가 상승, 추가 동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라 전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아마 좋은 매수 자리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차분하게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삼성물산을 좀 볼게요. 요즘 그 대형주에 대한 고민이 저도 굉장히 좀 많아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시장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추가 급락이 나오는데, 야, 정말 이게 신용 물량들을 다 뱉어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의 차트 상황이에요. 이 추세 하단을 깨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크게 갑자기 이탈할 경우에는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요 정신 못 차리는 횡보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쫙 치고 올라가면서 이 하단 라인까지의 회복세를 보여줘요. 근데 이 종목은 모멘텀 거리가 있습니다. 11월에 삼성그룹 내에서의 어떤 특별한 뭐 조치나 뭐 행위나 무슨 일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타이틀 자체가 회장으로 바뀌는 그림도 나올 것이고 그런 여러 그림들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죠. 물산생명, 전자, 쫘라라락 가는 그림들. 그 포인트를 기억하신다면은 충분히 저는 바닥에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실적도 너무나 좋아요. 사상 최대 실적 다 좋은데 문제는 뭐다? 이놈의 시장이 문제죠. 이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 시장을 이기는 법, 시장을 이기는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자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급등주를 하시는 전략이 하나가 있겠고 하나는 실적주를 그냥 분할 매수 계속 하면서 이런 바닥의 성장주들을 사면서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존버 전략이라 얘기하죠. 근데 그런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물산은 사실 거의 제가 한 달 반 이상을 매수하려고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렸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기다렸어요. 왜요? 바닥 포인트는 여기니까.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지켜본 건데 꺾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한 10몇 % 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딱히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면 정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꼭 가져가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수주도 1등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AS 요것만 하죠. 자,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많이 먹어서 다시 반등 자리가 나와서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하고 나쁘진 않았어. 요때 했으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문제가 뭐가 됐냐면 금요일 날 급락 나오고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오니까 맥을 못 쳐버리네요. 이틀 동안 그냥 완전 깨져버렸어요. 여기 포인트 추천해서 갔는데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좀 시장이 도와주면 참 좋은데 근데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하반기 성장성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에서의 이 회사 현대바이오랜드의 매출 구조와 성장성을 본다면 문제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걱정은 그겁니다. 마스크 뭐 이제 안 쓰고 다녀요. 밖에서. 자, 그런데 그에 따른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 포인트가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이걸 사실 FOMC 노리는 거니까. 그로 인한 매출 포인트의 둔화에 대한 걱정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좋은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안정되는 포인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 사실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돼가지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필옵틱스인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최초 추천드리고 나서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서 기회를 보고 다시 한번 잡았다가 가는 그림이 나오다가 다시 시장 맞고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필옵틱스의 전체 차트를 보면요. 제가 왜 가져 나왔는지 이게 최초로 제가 추천했던 그 가격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필옵틱스의 전체 차트입니다. 상장하고 난 뒤에 전체 차트. 6년 차트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은 7,000원 이탈하는 자리 자체가 아주 싼 자리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그렇고요. 그렇죠? 이거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거 코로나예요. 이때 해서 잘 먹었었죠? 다시 했다가 얻어 터졌어요. 네,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그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수 대응을 하실 때 7,000원 초반이나 7,000원 아래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성장성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올 하반기 내년도에 성장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냥 딱 보더라도 매출 포인트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반기, 이거 작년 전체고요. 자, 반기 영업이익 적자 포인트인데 이게 20년, 19년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반기 97억이에요. 근데 하반기 때 더 좋아지거든요. 왜요? 삼성과 LG그룹 전체에 무슨 디스플레이 쪽이 뭔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LCD 안 하고 OLED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거에 따른 성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 흐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종목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주가 자체 보면은 7,000원 아래면은 이건 너무나 좋은 자리고 7,000원 초반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다만 걱정스러운 건 시장이 더 빠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버텨야 돼요. 버티고 기다리시면 다시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냐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네, 요 종목 보세요. 일봉입니다. 고점 포인트 자체가 여기 15,000원, 16,000원짜리가 2020년 하반기, 2021년 초에 나왔던 자리예요. 지금 이제 7,000원까지 왔어요. 근데 저때 당시, 저 초반 당시보다 실적은 지금 어떤가요? 월등히 좋습니다.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게 하락을 했냐면 약간 조금 그 대기업들의 LCD에서 OLED 가는 정책 자체가 약간 늦어졌어요. 근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가져야 되는데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작년부터 이 하락하는 시장이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목에 대한 배신은 없을 겁니다. 원체 괜찮은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면은 충분하게 전고점 넘어가면서 제가 보는 1차 목표가는 이거 10,000원 이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7,000 현재 7,000 초반대 모습인데 충분하게 매수 대응하시면은 5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다만 시장 대응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급한 매수 대응 자제하시고 만약에 사셨다가 급등이 착 나오면 뭐라 말씀드리고 있죠? 줄 때는 지금은 먹어야 됩니다. 수익 내고 나오셔서 다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좀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